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은 야한 후스를 처형하고 나면 종교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야한 후스의 죽음은 프라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 분노는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을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결국 이 열망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카톨릭 세력과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는 후스 세력 사이에 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야한 후스의 화형으로부터 촉발되어서 1419년에 발발한 이 전쟁은 후스 전쟁으로 불리는데요. 종교 간 대립이었던 이 전쟁은 오늘날에는 체코의 민족 운동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헤미아, 즉 오늘날 체코 입장에서 보자면 얀 후스는 체코 사람이었고, 그런 후스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처형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훗날 얀 후스는 체코의 민족의식을 대표하는 인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리고 얀 후스의 유지를 이어받아 보헤미아의 백성들이 카톨릭 세력과 싸운 이 후스 전쟁에서 오늘날 체코의 국민적 영웅이 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불패의 전쟁 영웅 얀 지슈카였습니다. 아름다운 프라하의 또 아름다운 천문시계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핫플레이스인데요. 살짝 이 천문시계의 모퉁이를 돌아서면 여기 이렇게 사람 얼굴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기계화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추모하는 조형물인 거겠죠. 그럼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얀 후스가 처형당한 이후에 후스 세력을 이끌던 얀 젤리프스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카톨릭 사제였는데요. 얀 후스가 사망하자 얀 후스의 지지자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얀 젤리프스키의 추모 조형물이 여기 설치된 것은 이 사람이 이 장소에서 일을 하나 벌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문시계가 붙어있는 이 건물은 보다 더 큰 건물이었던 프라하 시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2차 대전 와중에 건물 대부분이 파괴가 되어서 이제는 천문시계가 있는 남쪽 벽만 남게 된 것인데요. 원래 여기 있었던 프라하 시청에서 얀 후스가 사망한 이후에 프라하 시청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차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얀 젤리프스키였던 거죠. 그럼 이 창문 투척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얀 후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하를 중심으로 한 보헤미아 지역에서 후스의 지지 세력은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로마 교황청과 이 교황청이랑 결속을 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해서 프라하 시민들은 점점 더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은 이런 프라하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1419년의 어느 날 프라하에서는 후스 세력을 이끌던 얀 젤리프스키, 바로 이 사람이 후스파 사람들을 이끌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젤리프스키가 이끌던 후스파 군중들은 바로 이곳 프라하 시청으로 몰려가서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후스파 인물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에서 후스파를 탄압했기 때문에 당시에 감옥에 갇힌 후스파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프라하시의 고위층은 당연히 신성로마 제국과 가까운 반 후스파, 반 종교개혁파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석방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큰일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 고위층들이 시위대를 좀 비웃었다고 해요. 석방해 달라니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이 시위대가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위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시위원회의 고위층 인사들 7명을 창문으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1차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태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던져진 프라하시의 고위층 인사 7명은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청은 당연히 크게 분노를 했고요. 그러면서 보헤미아 지역에 대한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십자군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이슬람에 갔던 그 십자군 전쟁을 생각하실 건데요.
물론 그것도 십자군인데요. 그 전쟁만 십자군 전쟁은 아니고요. 기독교의 보호와 포교를 위해서 벌이는 다른 전쟁들도 모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측에서는 후스의 처형 이후에 보헤미아 지역이 계속 교황청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가 창문 투척 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거니까요. 이제 아예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게 프라하는 종교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됩니다. 이 후스 전쟁은 1차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 벌어진 1419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1434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1419년부터 1424년까지 초반 5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의 5년은 바로 얀 지슈카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얀 지슈카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쪽 눈을 잃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럽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용병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 생활 동안에 얀 지슈카는 얀 후스의 사상에 감명받게 되었고 동시에 카톨릭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419년에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으로 프라하가 카톨릭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자 얀 지슈카는 후스파의 새로운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창문 투척 사건 이후에 후스 세력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온건파는 카톨릭 또 신성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반면에 급진파는 타협하지 않고 후스파 신앙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얀 지슈카는 바로 이 급진파의 지도자였던 거고요. 그래서 후스 세력 내의 온건파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휴전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얀 지슈카는 급진파 세력들을 이끌고 프라하를 떠나서 항전을 계속합니다. 이때부터 약 5년 동안 얀 지슈카는 후스 세력을 이끌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천재적인 전술을 구사하면서 불패의 전쟁 영웅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얀 지슈카가 연전연승을 거듭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혁신적인 전술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일반적으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기사들, 용병들이 개인기 위주로 싸우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스파 군인들은 대부분 그냥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검술이나 창술 같은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얀 지슈카는 이런 농민들을 이끌고 고도로 훈련된 용병 기사들,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계들이죠. 이런 용병 기사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얀 지슈카는 적군의 개인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아군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핵심은 전투 마차와 화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전법인데요. 바겐부르크라는 전투 마차를 이용해서 진영을 편성을 하고 이 전투 마차에 화약을 쓰는 무기인 핸드 캐논, 소형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핸드 캐논과 석궁, 파이크라고 불리는 긴 창, 또 철퇴 등을 각각 담당한 병사들을 태워서 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장 병력을 태운 전투 마차는 현대의 탱크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전투 마차는 전쟁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얀 지슈카의 군대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얀 지슈카도 신은 아니어서 전투 중에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남아있던 한쪽 눈에도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시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아예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두 눈이 먼 채로 계속 전쟁을 지휘하면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불패의 명장도 말씀드렸듯이 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1424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은 아니고요.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결국 얀 지슈카는 어떤 인간에게도 패배하지 않고 오직 신에게만 패배했던 것이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얀 지슈카가 사망한 이후에도 10년 동안 후스 전쟁은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1434년에 급진파 후스 세력이 모두 패배하면서 후스 전쟁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후스 전쟁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1차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라는 말이 붙은 건 이런 창문 투척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겠죠?
1차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00년 뒤에 프라하에서는 또 한 번의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창문 투척 사건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사실 2차 창문 투척 사건이 1차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2차 때는 프라하와 보헤미아 지방만이 아니라 전 유럽이 종교 전쟁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 유럽이 뛰어들었던 이 종교 전쟁은 30년이나 되는 긴 기간에 걸쳐 치러졌기 때문에 아예 30년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역사상 최악의 종교 전쟁 또는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불리는 이 30년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끔찍한 전쟁을 초래한 2차 창문 투척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